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 붉은 깃발들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군악대의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수천 명의 관중들이 손수건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한복판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평범한 도시락과 물병을 들고 말입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멀리 갑니다. 윤봉길, 24살의 조선 청년. 그는 단순한 폭탄 테러를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방의 폭발로 제국을 흔들고 세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은 일본의 세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천황 생일 축하식에는 일본군 최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관동군 사령관, 해군대장, 총영사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일본군 헌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출입 검색도 까다로웠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무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봉길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가장 위험한 무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락과 물병. 누가 봐도 평범한 일용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상하이 임시정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폭탄이었습니다. 4월 29일 아침, 윤봉길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홍커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점심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들어선 윤봉길, 가슴이 뛰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관중석 배치도, 연단까지의 거리, 경비병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결심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한 발의 폭발이 낳을 파장을 이미 알고 들어간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간부들이 하나둘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관동군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해군대장, 시게미츠 마모루 총영사까지 일본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봉길은 관중 속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도시락 손잡이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고 만세 삼창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봉길이 일어섰습니다. 도시락을 연단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폭발 직전 모든 소리가 수중음처럼 멀어졌습니다. 군악대의 박자만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쿵, 쿵. 그리고 순간 빛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연단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모자들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윤봉길은 즉시 물병도 던졌습니다.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일본군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완벽했던 그들의 축제가 순식간에 혼돈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라카와 관동군 사령관은 즉시 중상을 입었고 노무라 해군대장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시게미츠 총영사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일본군 최고위 간부들이 한순간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봉길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그는 연단 앞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손목에 포승이 들어갔지만 그의 허리는 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윤봉길입니다. 폭발의 소리는 사라져도 품격의 정적은 오래 남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폭탄 테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선언이 된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충격파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조선 독립군의 의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라는 헤드라인들이 지구촌을 뒤덮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토에서 그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이 해낸 것입니다. 특히 장제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중국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활동 자금도, 무기 지원도, 훈련 장소 제공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전의 성공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동지를 잃을 슬픔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간부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조선인들의 저항의지였습니다. 조선은 이미 죽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윤봉길의 의거는 큰 경고였습니다. 조선인들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세계 각국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선전에 속아 조선이 자발적으로 합병됐다고 생각했던 서구 열강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는 분명한 독립의지가 있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조직이 있으며 국제법상 정당한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군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재판관들이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몰아세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적군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전투행위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32년 12월 19일 25살의 나이로 일본 오사카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홍커우 공원의 폭발음은 금세 사라졌지만 세계의 지도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묵직한 타자기 소리와 함께 각국의 외교 문서들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활자가 찍혀나갔습니다. 보고서에도 교섭 문서에도 선전지에도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었습니다. 상하이 하늘 위로 흩어진 종이 조각들처럼 윤봉길 의사의 정신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시락과 물병이라는 평범한 소품이 한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24살 청년의 결단이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날 홍커우 공원에서 터진 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민족의 불굴의 의지였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알리는 함성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목숨을 걸고 세계에 외친 것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으며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90년이 지난 지금도 홍커우 공원에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세운 것입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의거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정의로운 항일 투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범한 도시락이 제국을 흔들었고 한 청년의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홍커우의 그 뜨거웠던 한낮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